원엘 원더스 숙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엘 원더스 숙제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눠집니다. 먼저 본문책에 관한 숙제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프랙티스북 숙제가 있고, 그 다음 홈워크 앤 보캡이라는 부교재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인드 되어 있는 그렇게 세 종류의 숙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원더스 워크샵 본교재에서는 주로 하는 게 본문 읽기입니다. 수업하기 전에 책의 내용을 이해해 갖고 오는 것. 그 다음 두 번째 프랙티스북의 경우에는 일부는 수업 시간에 풀고 일부는 숙제로 내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홈워크 앤 보캡의 경우에는 이 안에 단어장이 있고요. 그 단어장을 외우는 것, 그리고 그 단어와 관련된 숙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원어민 선생님이 체크해 주시지 않고 한국인 선생님이 따로 체크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습니다. 진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엘 원더스 진도표입니다. 진도표를 보시면 맨 위에 교재가 적혀 있습니다. 텍스트북, 원더스 리딩 라이팅 컴패니언, 본교재죠. 그리고 프랙티스북, 거기에 딸려 있는 부교재예요. 그 밑에 데이, 데이트가 있고요. 홈워크, 인클래스가 있죠. 인클래스는 당연히 수업 시간에 다뤄질 범위를 알려주고 있고요. 홈워크는 인클래스 전에, 수업 전에 해와야 되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월 4일 날 수업 시간에는 본교재 3페이지부터 11페이지를 다루고 프랙티스북에서는 2페이지부터 3페이지를 다룹니다. 이 수업 전에 아이들은 수업을 좀 더 원활하게 듣기 위해서 본교재 6페이지부터 11페이지를 읽어와야 됩니다. 이게 숙제예요. 그 다음 두 번째 3월 11일 월요일에는 수업 시간에 본교재 리드 스토리 첫 번째 스토리를 읽고요. 그 다음 22페이지, 25페이지도 다룬다 라는 말이고요. 스토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12페이지부터 21페이지가 스토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 수업 오기 전에 어떤 숙제를 해야 되냐면 Read Super Tools, 이게 스토리 제목이에요. 12페이지부터 21페이지에 있는 Super Tools라는 스토리를 읽고 오는 게 숙제입니다. 그리고 프랙티스북의 숙제도 있네요. 이번에는 4페이지부터 5페이지 프랙티스북도 해와라. 프랙티스북은 무조건 문제를 풀어갖고 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주는 어떻게 돼요? 수업 시간에 26부터 32쪽을 학습할 겁니다. 그리고 프랙티스북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도 다룰 거예요. 그래서 본교재 26쪽부터 32쪽과 프랙티스북 14쪽부터 15쪽을 다룬다는 얘기죠. 숙제로는 이 수업 오기 전에 아이들은 26부터 28페이지를 읽어와야 되고요. 프랙티스북은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풀어와야 됩니다. 3월 25일 위크 1이 끝나는 주예요. 이때 숙제는 프랙티스북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를 풀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 수업 시간에는 33쪽 그리고 36부터 37쪽 프랙티스북에서는 16쪽부터 19쪽을 다룰 겁니다. 그러면 잠깐 본교재와 프랙티스북을 좀 볼게요. Reading Writing Companion 본교재입니다. Reading Writing Companion이라고 이렇게 아래에 써 있고요. 하드커버로 되어 있습니다. 첫날 수업 시간에 3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다룬다고 했었죠. 여기가 이제 3페이지입니다. 오른쪽이 3쪽, 왼쪽이 2쪽. 4페이지부터 본격적으로 위크 1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여기 적혀 있는 것들을 다 다룰 거고요. 파닉스에 대해서도 학습하고, words to know, 반드시 알아야 되는 단어들이죠. 11페이지에서 끝납니다. words to know가. 그래서 위크 1 처음부터 words to know까지 첫날 수업 시간에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날은 수업 시간에 12페이지부터 다룬다고 했어요. 이게 이제 메인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첫 번째 메인 스토리입니다. 21페이지에서 메인 스토리가 끝나고요. 그 다음 23쪽까지 둘째 날 학습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둘째 날의 이 부분, Respond to Reading, 장르 스터디. Respond to Reading은 앞에서 읽었던 스토리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묻는 거고요. 장르 스터디는 국어 수업이다 보니 이 글의 장르가 무엇인지를 학습하는 부분입니다.
둘째 날 학습하는 게 23쪽까지가 아니라 25쪽까지네요. 컴프리헨션 스킬에서는 책의 내용을 단순하게 얼마큼 이해했는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저희가 흔하게 말하는 주제 찾기, 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루는 파트입니다. 둘째 날까지 학습을 한 거고요. 세 번째 수업에서는 26쪽부터 32쪽까지 진도가 올라갑니다. 두 번째 스토리에 대한 words to know, 알아야 될 단어들 학습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글은 paired read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글은 shared read, 두 번째 글은 paired read라고 하고요. 두 번째 글이 나옵니다. 그래서 32쪽 그래머까지 이날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위크 1 마지막 날에는 33쪽 make an action 그리고 write about the text를 다룹니다. 이렇게 해서 위크 하나가 끝나는 겁니다. 프랙티스북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프랙티스북인 일부는 수업 시간에 나가고 일부는 숙제로 나가는데 쉬운 페이지는 숙제로 나갑니다. 그리고 어려운 페이지는 수업 시간에 같이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위클리 컨셉트가 나오는데 이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아이들한테 혼자 하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는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이에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상대적으로 좀 어렵죠? 주로 주관식 문제들. 직접 아이들이 써야 되는 것들은 주로 수업 시간에. 그 다음 4페이지부터 5페이지는 숙제입니다. 4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로 5페이지까지 숙제란 말이죠. 내용을 봤더니 단어예요. 단어는 미리 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이들한테 단어를 외우게 해줘야 되는데 이 단어들 고르는 것들 숙제. 여기서도 이제 보기에 있는 것들을 보고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은 숙제. 그 다음 6페이지인데 이것도 숙제입니다. 자, 이건 뭐예요? 책을 읽고 책에 대한 내용을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문장들은 책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책에 있는 내용들. 7페이지도 숙제고 8페이지, 9페이지까지. 그 다음 10페이지. 완전히 빈칸이죠? 아이들이 다 써야 되는 건데 이건 어려운 내용이니까 당연히 수업 시간에 할 겁니다. 이번에는 색깔이 바뀌어서 paired read, words to know가 나옵니다. 이 부분 쉬운 부분이니까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숙제. 그 다음 그래머, 문법이거든요. 자, 선생님하고 같이 합니다.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write about the text, writing이 나옵니다. writing 당연히 아이들이 어려워하잖아요. 이것도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들은 weekly concept, phonics, grammar, writing. 이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하는 거구나. 나머지 words to know, comprehension skill 이렇게 책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 것들은 숙제로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homework and vocab 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페이지를 피시면 워드 리스트가 보여요. 각 위크에 나오는 워드가 정리되어 있는데 처음에 보면 shared read 이게 첫 번째 스토리입니다. 두 번째 스토리는 paired read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shared read에 나오는 words to know 알아야 되는 단어들을 정리해놨어요. 여기는 high frequency word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words to know 그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high frequency words가 처음에 적혀 있고 그 다음에 words to know가 되어 있지만 본 교재에서는 다 words to know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ords to know의 단어가 총 14번까지 적혀 있죠. 이거 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프랙티스북에도 나오는 것들이고 꼭 알아야 되는 단어들이죠. 이 단어를 수업에 오기 전에 좀 외워보려고 해야 돼요. 올 때마다 퀴즈를 문단 말이죠. 단어 테스트랑 받아쓰기 본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앞에서. 그래서 저 단어들을 학습해야 되고 여기에 이제 홈워크가 있는데 연습해보는 겁니다. 홈워크 앤 보캡에 있는 숙제는 원어민 선생님이 체크해 주지 않으세요. 이건 한국 선생님이 체크해 주십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거는 부모님들이 선택할 수 있거든요. 나는 얘를 예습용으로 선택할래. 예습용으로 써야겠어. 이런 부모님들은 예습용으로 쓰셔도 좋고요. 난 이거 복습용으로 쓸래. 복습용으로 쓰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에는
emergency가 있으니까 한국말 뜻. 거꾸로 여기는 영어가 뻥꾸 나 있죠? 그럼 가져왔다라는 것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를 쓰면 됩니다. 이게 A였잖아요. B에서는 자, 영어 문장을 완성하는 겁니다. 당연히 words to know에 나왔던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총 개수가 14개. 원래 14개였었죠? 그 14개의 단어들을 반복해서 복습하는 겁니다. 또 있어요. C에서도 역시 앞에서 나왔던 것들을 이번에는 빈칸 넣기로 해서 고르는 겁니다. 앞에서는 보기가 없었죠. 대신 뭐가 있었어요? 사진이 있잖아요. 이 사진을 보고 아이들이 회상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보기를 보고서 골라내는 겁니다. 좀 더 진짜 시험 문제에 가까워졌죠. 이렇게 3번 연습한 다음에 paired read 단어로 넘어갑니다. paired read의 단어는 일반적으로 9개입니다. 단어가 끝나면 연습하는 게 역시 있어요. 영어 단어를 쓰거나 한국말 뜻을 쓰는 게 있고요. 역시 사진을 보면서 힌트를 얻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 문장 완성, 세 번째는 보기에서 골라서 문장 완성. 똑같은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요. 저희 원에서 추가적으로 더 만든 문제가 나옵니다. shared read와 paired read에 나온 단어들을 물어보는 것도 있고 파닉스를 물어보는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 스토리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파닉스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B에서도 마찬가지로 파닉스를 물어보고 있고요. C에서는 어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D에서도 역시 words to know에 나왔던 어휘를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E는 리딩을 추가적으로 연습할 수 있게 내용 이해 문제도 나오고요. 그 다음 어휘 문제 나오고 또 다른 어휘 크로스워드 문제 나오고 H에서는 그래머입니다. 대명사에 대한 부분을 연습시키고 있고요. I도 역시 대명사 연습 문제, J도 마찬가지로 문장을 고치시오 문법에 맞게 이렇게 되어 있죠. 위크마다 11페이지의 숙제가 있습니다. 하루에 2페이지씩 풀면은 5일에서 6일 정도가 걸립니다. 4주 동안 이것들을 정해서 예를 들면 매주 월, 화에는 2페이지씩 풀겠다. 또는 화, 목에 2페이지씩 풀겠다. 이렇게 정해놓고 학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워크 앤 보캡 맨 뒤에 가시면 추가 어휘가 있습니다. words to know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책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 중 아이들이 모를 것 같은 단어를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클리 오프너에 있는 표현들 중 정리해 놓은 거고요. shared read 첫 번째 지문에 대한 단어들을 정리해 놓은 거고 26번부터는 paired read 두 번째 글에 대한 단어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paired read와 shared read 첫 번째 스토리와 두 번째 스토리에서 나오는 단어들 중 혹시 words to know 말고도 여기에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아이들이 외우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의 어휘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